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기간 2년 포함해서 6년째 베트남에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이공 패밀리의 가장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거주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추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여행으로 베트남을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6년 동안 베트남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아주 작은 사소한 차이가, 사소한 판단 착오가 큰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케이스들을 많이 봐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여행객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을 공유를 하고 그런 사건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아마 한국에 있는 카카오 택시처럼 동남아에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그랩이라는 거에 대해 많이 들어보시고 이용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랩을 통해서 이제 공항 출구를 입국 심사를 마치고 출구를 나와서 아시다시피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면 사적인 차량은 바로 앞에는 주차가 안 돼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 앞쪽에서 그랩을 잡게 돼 있는데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랩차를 찾으러 가는 그 기간 중에 그 어리버리한 하고 꿈에 부푼 여행객의 그 허점을 놓치지 않고 베트남 분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핸드폰을 들고 내 그랩 차량이 어디에 주차됐지 하고 머뭇거리는 순간 그때 이제 보통 그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어떤 분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번호를 확인하고 따라오라고 안내를 해주죠. 그때 뭐 이제 친한 척 하려고 뭐 영어로 뭐 박항서 감독님을 언급하든지 뭐 아유 코리안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현지인을 만났다는 기쁨에 뭐 괜히 대화를 하다가 그분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호출하지 않는 그랩 차량을 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그랩 차량을 타게 되면 그분들이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그랩 차를 기다리는 동안 자기가 확정적으로 예약했던 그랩 차량 기사분이 전화가 온다거나 하면은 돈을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저쪽 톨게이트를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현금을 요구합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될 게 그랩은 카드건 현금이건 무조건 환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엉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방 방지법은 무조건 어떤 모르는 베트남 분이 도와주러 올 리가 없다는 거를 전제로 하셔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외국인한테 접근하는 그 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말을 들을 게 아니라 내 핸드폰에 정확한 차량 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랩을 탑승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랩을 부를 자신이 없으면 공항에 나오셔서 왼쪽으로 보시면 이 태국하고 다르게 택시들이 바로 탈 수 있는 택시들이 정렬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좀 신뢰할 수 있는 회사는 비나선이랑 마일이라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빈페스트에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도 공항에는 마일린과 비나선이 좀 안전한 차량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이 예약한 차량 번호가 맞는지 누가 도와주려고 한다고 해도 갑자기 현지인이 나를 반갑게 맞이하네? 베트남 사람은 친절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트남에는 알리바바라는 소매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가시다 보니까 좀 동남아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핸드폰이나 또 현금 같은 거를 몸에 딱 붙인 채로 다니시면서 굉장히 조심을 하시죠. 저도 이제 베트남에 있을 때 관광지는 아닌데 일반 도로에서 2번 정도 소매치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다행히 제가 좀 가방을 강하게 쥐고 있어서 낚아채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베트남 사람이 이분의 핸드폰을 내가 반드시 훔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시는 분이 베트남에서 한 8년 정도 거주하셨는데요. 베트남의 유명한 벤탄 시장 앞에서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식으로 당했냐면 이분은 이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방도 항상 앞으로 메고 다닙니다. 뒤에 메면
뒤에서 뭐 찍고 안에 내용물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낚아챌 수도 있으니까 아예 앞쪽에 가방을 메고 다니는 그렇게 좀 용이 주도하신 분이었는데 벤탄 시장에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분인데 어떤 남자 베트남 사람이 자신의 가슴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니까 이렇게 뿌리치려고 하면서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지만 이제 뿌리치려는 이런 액션이 나올 때 다른 베트남 사람이어서 그걸 낚아채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즉 2인 1조가 돼서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2인 1조가 돼서 베트남 사람이 저 한국 사람의 어떤 물건을 타겟으로 하고 무조건 낚아채겠다고 하면 사실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방법은 중요한 귀중품 소지품은 길거리에서 꺼내지 않는 게 중요할 거고요. 또 만약에 두 분이 다 여행을 같이 가셨다면 항상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접근을 하지 않는지 다른 분이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물건 같은 걸 분실하게 되면 보통 베트남 경찰서나 뭐 영사관 같은데 전화를 해서 그런 걸 의지하려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다시 찾을 확률은 별로 없다. 왜냐면 베트남의 그 경찰분들도 서류적인 데에서는 이제 프로세서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긴 하지만 어떤 외국인을 향해서 위해서 잃어버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줄 만큼 행정력이 남아있지는 않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건 참고하셔서 자기 물건은 반드시 자기가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게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게 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거 좀 중요합니다. 그 베트남 관련된 유튜브를 보면 한국 분들이 이제 유흥업소, 베트남 유흥업소 같은 데를 가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베트남 현지인을 참교육을 하는 그런 영상들이 조금 얼핏 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그걸 보고 남자분들 중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베트남 유흥업소를 갔다가 지인의 지인분이죠. 유흥업소를 갔다가 그 현지인분들하고 약간 티키타카가 있게 됐나 봐요. 근데 이분이 뭐 술을 과음을 하셨는지 좀 강하게 대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현지 분들이 이분을 차에 태워서 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이제 병원으로 이송되고 병원에서 좀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운명을 달리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비극은 이 다음에 또 일어납니다. 이분이 아무래도 병원에 있으셨고 그 운구 자체가 한국으로 오게다 보니까 그 총체적인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한국으로 청구가 됐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뭐 책임 소재나 뭐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분은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연금이 나오게 돼 있었는데 그 연금 자체에 압류가 들어와서 그 병원비가 좀 천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수준에 나서 병원비를 다 낼 수밖에 없는. 왜냐면 현지에서 어떤 사람이 다 체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청구를 하게 되면은 납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직장에 있던 남편을 믿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그 부인분께서는 뭐 노후 보장이 안 되니 뭐 따로 마트에서 또 다시 일을 하시게 되는 좀 비극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일은 사업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보통 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법인을 세우고 법인에 대해서 책임 유무는 내가 그렇게 지지 않아도 된다고 외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법인에 빌려준 돈이라든지 임금 체불이라든지 세금 미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출국 금지가 됩니다. 출국 금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외로 쉽게 되는 나라예요. 일례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출국 금지가 되기 전에 모든 거를 그냥 던져버리고 베트남을 떠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청구서가 날라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를 통해서 베트남을 경유하게 된다고 했을 때 바로 나가지 못하시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처음에 도착하셔서 그랩이라든지 택시 같은 걸 안정적으로 잘 타실 것, 두 번째 소지품을 잘 주의하실 것, 세 번째 위험한 곳에 가서 현지인들하고 너무 감정적인 대립각을 세우지 마실 것.
너무 우울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은 한 1% 정도 또 일어나진 않죠. 하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6년 동안 베트남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동료와 같이 베트남의 산업단지인 동나이라는 곳에서 한 2달 정도 프로젝트를 수행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호치민 공항에 도착해서 제 동료의 가방을 잃어버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래 제가 댓글에 영상을 남겨놓겠습니다. 저희 동료분이 가방을 잃고 경찰서 가고 한 것들에 대한 동영상이 고스란히 남겨 있으니까요. 한번 그거 재미를 보실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영상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과 다르게 베트남 사람들과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으로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좀 밝은 베트남 사람의 인간적인 면들도 많이 발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도 좋고, 그런 기분을 가지고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너무 또 동남아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우월의식을 가지고 여행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 좋다, 저희 여행객한테 좋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기회가 있다거나 컨텐츠가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